올라 반갑습니다. 자, 2026년도 어느덧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죠. 이 시기가 되면 노트북 시장이 뜨거워집니다. 자, 바로 새로운 신모델이 쏟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의 최신 CPU,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 코드명 펜서 레이크를 탑재한 LG 그램의 최신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LG 그램 프로 AI 2026을 소개합니다. 자, 그램. LG 그램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휴대성일 겁니다. 휴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벼운 무게가 필수겠죠. 하지만 가벼운 무게를 위해서 내구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LG 그램 프로 AI 2026 모델은 에어루미늄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알루미늄의 단단함과 마그네슘의 가벼움, 이 두 소재의 장점을 채택한 새로운 소재라고 하는데요. 스크래치에 훨씬 강하면서도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면 좀 더 그램스러워진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품 디자인도 깔끔하죠. 상단면에 그램 로고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표면의 질감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이 색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자,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윈도우 헬로를 지원하는 웹캠 및 듀얼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웹캠은 물리 셔터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자식 셔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유출을 방지합니다. 자, 키보드는 예상하시겠지만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16인치형 모델이기 때문에 키보드 레이아웃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이 넘버키까지 적용된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치패드는 글래스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마우스를 연결하면 터치패드는 작동이 중지됩니다. 마우스를 제거하면 터치패드가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지난해부터 노트북 트렌드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이라면 16인치급 모델은 굉장히 큰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주력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게는 스펙상 1199g, 실측을 해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어댑터라고는 하지만 65W급 고속 충전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함께 휴대하는데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한 제품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서는 P코어 4개, E코어 8개, LP E코어 4개, 그래서 16코어, 16스레드의 인텔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메모리는 32GB 용량의 LPDDR5X 8533MHz, GPU는 내장형 인텔 아크 B390 GPU,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6.0을 지원합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모델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880에 1800 WQXGA 플러스 해상도,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입출력 포트의 경우 좌측으로 HDMI 포트 2개와 USB-C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타입 포트는 PD 충전 및 썬더볼트 4를 지원을 합니다. 자, 우측으로는 2개 USB-A 타입 포트와 헤드폰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색상 전역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sRGB 100%, ODRGB 94%, DCI-P3 100%, NTSC 92%, REC 2020 80%.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대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측정된 패널 밝기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DR 기준 최대 밝기는 503니트로 측정됐습니다. OLED 패널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밝게 나왔어요. OLED 패널의 밝기는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이 모델에 탑재된 OLED 패널의 밝기를 본다면 결과만 두고 봤을 때 더 이상 OLED라서 패널이 어둡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측정된 색상 정확도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최소 0.33, 최대 1.41, 평균 0.64로 굉장히 잘 나왔죠. 예상했지만 그래요. 디스플레이는 딱히 깔 게 없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본다면 작업용으로도 그리고 일상에서 게이밍이라든지 영상 시청에 있어서 최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 모델은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인텔의 18A 공정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프로세서로 코드명 펜서 레이커로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영상 편집 및 사진 편집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자동으로 이제 구동을 하면서 영상 편집 성능을 살펴보는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153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만점대 이상이 나오려면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모델 기준 이 GPU 가속을 했을 때
그런 점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경우 4K 영상 편집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PC마크 10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C마크 10은 여러 상황별 전반적인 PC 작업 성능을 살펴보는 벤치 테스트입니다. 종합 점수 9,927점, 에센셜 11,071점, 프로덕티비티 16,532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13,379점, 게이밍 1,721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보통 스튜디오급, 그러니까 플래그십형의 최고 사양 모델들이 1만 점대 점수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흔히 말하는 끝판왕급의 최고 사양 노트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능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한 만큼 고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인텔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내장 그래픽 버전의 노트북은 제가 리뷰하면서 게이밍용 혹은 게이밍 성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자,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보면 이게 내장 GPU가 맞나 싶은 결과를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만 두고 보면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랩탑 버전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동안 인텔의 내장 GPU 성능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요. 내장 GPU를 탑재했지만 충분히 게임도 돌릴 수 있는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게임을 했을 때 예상대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보면 캐주얼 게임이 아닌 트리플 A급 게임에서도 풀 HD 해상도라면 옵션 타협을 했을 때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과 비교하면 프레임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렇죠, 내장 GPU 모델임을 감안할 때 게임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루나레이크라든지 에로레이크 버전의 노트북에서부터 이 발열과 소음은 사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발열과 소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노트북 설계에서 아니 쿨링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모델 역시 발열과 소음에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쿨링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모델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팬 소음은 의식하기는 힘든 수준이고요. 벤치 테스트 혹은 게임 같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팬 소음이 발생하지만 그 수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발열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기 쪽은 아무래도 열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체감되는 수준에서는 키보드 상판과 제품 하판 쪽에서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사용 환경이 아닌 벤치 테스트와 같이 발열을 최대치로 올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장성에서는 딱히 선택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메모리는 온보드 납땜 방식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하는 요 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은 쉬운 편입니다. 이 배터리는 77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그렇죠, 사실 노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배터리 러닝 타임은 아무래도 CPU 전력 효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내장형 GPU를 사용한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외장형 GPU를 사용한 제품보다 전력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24시간 정도,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구동하는 형식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15시간 정도의 구동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7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이 정도 사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운데, 완충 기준으로 그렇죠, 아침에 들고 나가면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살펴봤으니까 이제 LG 그램 프로 AI 2026만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하면서 확인한 부분들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명에서 AI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작년부터 PC 시장에 등장한 핫 키워드 AI입니다. AI PC라는 단어도 등장했고
이제 PC의 성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AI라는 부분일 겁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의 새로운 NPU는 최대 50탑스의 연상 능력의 CPU, GPU, NPU 통합 최대 180탑스의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LG 그램 프로 AI 2026은 멀티 AI를 제공합니다. 자, 멀티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기반으로 한 AI와 LG가 개발한 AI, X1을 기반으로 한 그램 AI를 함께 제공한다는 건데요. 특히 그램 AI에서 제공하는 그램챗은 한국어 문장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 작업에서 코파일럿이 제공하기 힘든 부분을 그램 AI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이 아카이브가 활용도가 좀 높았습니다. 일단 모든 작업이 온 디바이스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정보 유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요. 야외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강의 자료라든지 업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작업했었던 문서 파일을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료가 많아지면 특정 자료의 내용을 찾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찾아주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MS365 코파일럿을 통해서 오피스 작업에서도 AI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활용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는 분들은 잘 쓰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G 그램 프로 AI 2026 모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성과 사용성에 중점을 둔 노트북,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한 노트북. 가볍고 튼튼하면서 배터리 타임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내장 GPU를 사용하는 모델이지만 게임 성능도 함께 챙겨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플래그십의 게이밍 노트북을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가격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배터리 타임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뭐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래서 노트북은 노트북이 가진 장점이 잘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성 부분에서도 노트북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만약 제품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응원하세요. 고맙습니다.